자, 오늘은 근대 문물의 소용과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식주의 변화와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 이거 되게 외울 거 많은 것 같죠? 그것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꿀팁과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콕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출발! 의식주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 입는 거죠. 식, 먹는 거. 주는 머무르고 사는 집을 말합니다. 의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사람들이 양장,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도 이제 양장을 입게 되는데요. 특히 갑오개혁 이후에는 관리들의 복장이었던 관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양복으로 바뀝니다. 여자들도 양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모자도 쓰고 양산도 들고 백도 들고 이렇게. 자, 고종이 사랑했었던 엄기비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요. 당시 제일 잘 나갔던 여자의 패션 스타일입니다. 생활이 좀 불편했었던 한복 있죠. 그것을 생활이 편한 개량 한복을 많이 입게 됩니다. 개량 한복 하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 아니면 역사 선생님, 여러분 생각나죠? 저도 이참에 한번 장옷과 쓰개치마, 사극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여자들이 외출할 때 이렇게 얼굴과 이렇게 몸을 좀 가렸었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장옷과 쓰개치마가 점차 어떻게 되었다?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 이제 이거 벗어 던질래 이렇게. 이것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장옷과 쓰개치마가 사라지게 되었다. 자,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크와 커피 같은 서양 음식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참 좋아해서 많이 마셨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양에서 들어온 검은 그 한약 같은 국, 탕국. 그래서 양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통 아라고 하는데 이때는 얼음 양탕국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겸상을 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이렇게 상을 했었는데 이제 한 상에서 같이 겸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겸상을 하게 되었다. 이 귀여운 상 아닙니다. 겸상. 그리고 주를 한번 볼 텐데요. 주는 이제 집이죠. 일본식 목조 건물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목조 건물. 자, 그리고 기존의 한옥과 서양식 집인 양옥이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집이 나타나게 되고. 자, 주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제 서양식 건물이 등장하게 되겠죠.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정 같은 이런 서양식 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모습에 있어서 양은 냄비, 양동이, 양말과 같은 서양 양자를 붙인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국어와 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어와 국사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나라의 주권이 서서히 이제 뺏겨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정체성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문이 바로 뭐였을까요?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국사 연구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요.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어 연구에 힘쓰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기관, 바로 국문연구소입니다. 국문연구소. 190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참여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주시경 선생과 지석영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한글 연구에 힘썼던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훈민정음의 이름도 이제 큰 말, 큰 글이라는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도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지석영 선생이 종두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는 걸 보고 약간 충격을 먹고 국어 연구와 국어 보급에 힘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석영 선생도 국어 연구에 힘쓰게 됩니다. 자, 국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이 서서히 좀 떨어져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인전, 되게 기분 좋았던 추억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 그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위인전, 일본 놈들 작살냈었던 이순신전. 을지문덕은 누구죠? 저 중국 수나라, 중국 놈들 작살냈었던 중국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었던 바로 살수대첩의 주인공 을지문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은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우리 교훈으로 삼자.
그래서 잘된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배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독립사, 미국이 누구한테 독립을 했었죠? 영국한테 독립했으니까 와 저거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흥해라. 월남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월남은 베트남을 말합니다. 월남이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 교훈으로 삼자. 월남 망국사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할까요? 이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연급으로 출제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책을 편찬했다? 독사실론. 독사실론은 뭐냐면 포이즌 스네이크, 독사가 아니고 역사사자 읽을 독자, 역사를 읽는 실론, 새로운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그 전에 역사 편찬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왕 아니면 고려, 조선 이런 왕조 중심이었는데 이제 뭐가 중심이다? 민족이 중요하다. 민족 중심의 역사.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학생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없다. 최재원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질구레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역사 시험에 있어서는 국어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묻지는 않습니다. 문학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와 소설이 등장하겠죠. 새로운 형태의 시, 신체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여기서 해는 선이 아니고 바다. 바다 해자. 철석 이렇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누, 그리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시험에서 가끔 잘 나오는 것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입니다. 금수는 뭐냐면 이 짐승들이 꼭 사람들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글입니다. 읽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는 창가가 유행했다. 이 창가 좀 별표할까요? 창가가 뭐야? 당시 이 서양에서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서양 찬송가 같은 서양 악곡에다가 우리말 가사를 넣어가지고 불렀던 노래를 창가라고 합니다. 이런 창가로는 독립가, 그리고 권학가, 학문을 배울 것을 권하는 노래, 그리고 애국가.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가 작곡되기 전에 어떻게 불러졌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최초의 서양식 극장 어디일까요? CGV 아닙니다. 원각사입니다. 원각사. 자, 그리고 변사를 대동한 영화가 널리 상영되었다고 하는데 변사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 일종의 이게 나레이션. 그랬었는데 그랬다. 그래서 뭐는 누구는 그랬다. 이렇게 나레이션을 맛깔나게 붙이는 사람을 변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의식주부터 국어와 국사연구, 여러 자질구레한 이런 사회 변화 모습까지 한번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